만나면 좋은 친구 MBC. 조선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와 궁궐의 내밀한 사정이 민간에 유료로 뿌려졌다. 4년 전 지금껏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조선 최초의 상업신문인 민간인쇄조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냥 우물만 조금씩 파고 있던, 그러니까 갑자기 유정이 하나 터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그 20년간의 그런 보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사대부와 귀족들의 인기를 얻다 백일 천회로 폐간된 사정까지 민간 인쇄조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역사박물관. 삼국시대부터 광복 이후 자료까지 영천 지역사와 관련된 각종 문화재와 자료 약 4만여 점이 전시 중인 이곳에서 조보를 입수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영천에 관련된 서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눈이 익히 알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서지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 고서 사이트에서 민간 인쇄조보, 민간인들이 만든 인쇄조보에 흔적이 담겨 있는 서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책껍질 속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100년 전부터 찾고 있던 그 민간 인쇄조보다, 민간인들이 인쇄해서 만든 조보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얼른 매입하게 됐습니다. 지봉 스님이 입수한 조보는 1577년 발행된 신문 8쪽으로 원래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필사본으로만 돌려보던 내용을 민간 업자들이 허가를 얻어 처음으로 인쇄 발행한 것인데요. 조보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정부의 소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사대부라든가 귀족청에서 중앙의 소식을 듣고 싶고, 특히 인사 발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보의 역할이 그와 같은 중앙 정부의 소식을 전체적으로 기관과 개인한테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필사본과 달리 활자로 인쇄된 조보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 당시 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 중인 민간 인쇄 조보. 선조 10년인 1577년 11월 닷새간 도성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성부에서 이야기가 특히 참 재밌는데, 경성 내에 보면은 소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도로변에 길가에 600여 마리가 전부 다 이렇게 죽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구제역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임금과 왕실, 인사와 천문 등 다양한 고급 정보들은 이 인쇄 조보를 통해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신문의 가장 의미는 국가가 가졌던 정보를 민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또 배달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사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일반 특수한 계층만이 지녔던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글자를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 사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많은 대중들에게 무작위로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체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조보 배포를 허가해 준 걸 선조가 미처 몰랐던 거죠. 이를 알게 된 임금은 불같이 화를 내며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선조의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선조가 가지는 직계가 아니라 반계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반계의 임금이 갖는 컴플렉스, 선조의 컴플렉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의 컴플렉스가 이 속에 일반인들에게 막 팔고 사고 하는 하나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정보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임금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계됐던 관련 사람들을 약 30명을 전부 이렇게
구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1개월 뒤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 조보를 만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의정부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민간 인쇄조보는 조판으로 찍어낸 활자본이라 당시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었는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를 통틀어 매스컴의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신문의 역사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독일에서 1660년대에 이것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조보는 1577년이니까 그보다도 훨씬 약 한 80여 년에 앞선 그런 기록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 그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 간행됐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일 간행됐으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돼야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활자를 사용해 상업 목적으로 돌려본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이 조보는 지난 2018년 경북 도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이 신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빨리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목판본을 만든 무구정광 대다라니 그리고 또 가장 빨리 금속 활자로서 책을 만들어낸 직지신명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최초로 빨리 가장 빠르게 만드는 신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실과 중앙정부의 소식을 발행, 매일 신속하게 전달한 조선 최초의 상업신문인 조보. 국가 차원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여기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봉사로 평화를 나누고 싶다는 로스 부부인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마을 지킴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싶은 우리에게 로스 부부는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더 행복하다고 말이죠. 삶이 더욱 빛나는 방법을 로스 부부에게 들어봅니다. 여수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전기시설을 고쳐주는 자원봉사단인데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무더운 여름은 전기시설에 대한 정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전선이 오래되고 낡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노후화된 집이 많은 시골에서 이들은 그야말로 어벤져스단.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로스 부부인데요. 봉사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내려와서 저희가 시간이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이 좀 나니까 동네 좀 깨끗이 하고 그래 보자. 노후된 집에서 전기 이런 환경도 너무 안 좋으시고 이런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힘들죠. 근데 또 이렇게 고쳐드리고 그리고 전등 갈아드리고 뭐 이러면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자원봉사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 그럴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꼼꼼히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다니엘 씨. Ich muss dann mal den Strom abstellen hier, weil ich bereite alles vor, oder? 어머니 여기 차단기 좀 내려도 될까요? 전기를 고치는 일은 베테랑이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툰 다니엘 씨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아내가 함께하는데요. 아내인 영미 씨는 통역가이자 이웃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로스 부부의 재능 나눔은 이웃의 마음까지 환하게 하는데요. 진짜 이웃분이 오셔갖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I love it. It's nice. We meet always new people, and it's very rewarding to see that these older people they really appreciate what we are doing. They are really thankful, and that's of course very rewarding.
That makes me feel very happy. Daniel. Oh, that's okay. 아니 고생 많이 하고 땀 빡 흘리셨다. Yeah, lots of sweat. Ja, und dann heute du hast wirklich hart gearbeitet. 항상 웃고 일을 해. 그러면 내하고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짜증냈던 적이 인사 짜증도 한 적이 없어. 전 맨날 웃지. 웃고 만나서 반갑다고 웃고. Goes easier. 그거는 쉽대요. 아 그러면 싫다고? 화내는 거보다 스마일, 자기 웃는 게 훨씬 쉽대. 아주 좋아. 몸이 조금은 힘들 순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있기에 로스 부부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값지고 즐겁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여수 서현마을에 로스 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건 2년 전부터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 여겼던 다니엘 씨. 소소하게 마을의 일을 도맡아온 것이 전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Breaks, I can fix that, or when neighbors bringing me something in to fix. Let's say my neighbor, Mr. Lee, had once a broken chain, so I helped him to fix his chain by his bicycle. And then up where they built a new house, they had a coffee maker that was bad, so I put a new socket on it, you know. So it's little things, and yeah, there's always something going on. First house was very hard, right? Yeah, it was very hard, yeah. So the temperature, Moisture, yeah. I sweat a lot. Yeah. And there was very little light too. So when do we go again? The next Wednesday? Next Wednesday? Yeah, next Wednesday, 9:30 is again, I think is that area. Same area, Same but area. it's different houses. We will see what's going on. So 20대 중반, 영미 씨와 다니엘 씨는 스위스 전기회사에서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관심 분야가 같고 통하는 게 많았던 둘은 평생을 약속했는데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30년을 열심히 살아온 부부가 은퇴 후 한적한 삶을 보내기 위해 택한 곳은 아내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한국으로? 그때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30년 동안 밖에 나와서 살았으니 이제 남은 30년 본인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한국에도. the weather is always beautiful. It's a very nice climate. I can do almost all year. I can go fishing, I can go kayaking, I can go bicycling. It's just perfect. I love it.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했던 로스 부부의 마음에 쏙 드는 보금자리를 찾기까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여수 서현마을. 옥수수밭 너머의 바다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이 풍경에 반해 정착하게 됐죠. 부부가 이 서현마을에 정착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다였는데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매주 꼭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Viel Plastik, oder? Das ist natürlich eben. 무분별하게 버려진 해양 쓰레기를 주우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건데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바다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저도 정말 한심할 정도였는데 매번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줍고 그러니까 또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안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동네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로스 부부는 평화와 조화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누는 행복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To be kind to people
and it's very rewarding. It makes me happy. When I see that I can make somebody happy, this happiness comes also to me. 저희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왔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겉에서만 아름답지 그 속은 덜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아주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봉사를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이 마을과 여수 전체에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는 로스 부부. 이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나눔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부부에서 시작된 긍정의 에너지가 마을을 넘어 도시로 퍼져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담시현 씨, 꽃도 예쁘죠? 이쁘지요? 꽃 이름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 바로 수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수락? 우럭 다음에 수락. 수국, 수국. 자, 뒤로 가시고. 자, 꽃받침. 내가 여자 아니야. 아, 다시. 내가 자, 한 번만. 어떻게 나와?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원앤. 까꿍. 단미가 씨 인생샷 남았습니다. 약간 오늘의 여행 느낌. 우리의 여행. 오늘 꽃길만 같아라.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여행 메이트와 함께하면 언제나 신나는 여행. 오늘 여행도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 첫 번째 여행 장소는 바로 이곳. 해종스테. 촉촉하고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가득 머금은 태종대는 지금이 딱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아, 시원해. 이게 이거는 외국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데 오면은 지금 그냥 우리나라 가는 것 같아요. 나무도 걷고 저기 바닥도 있고 시원한 바람. 공기가 더 좋고. 약간 이게 바다도 있고 뭔가 이제 좀 걸었나 싶었는데 옆으로 보면 또 산이 있고 옆으로 보면 또 단비가 씨가 있고 또 위로 보면 또 시원한 바람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진짜 딱 걷다 보니까 앞에 전망대네. 그냥 외국에만 좋은 거 있는 거 아니고 이 부산에도 이렇게 놀 데가 있고 이게 자연 바람이 있는 데가 있다. 오! 바다다. 오! 진짜 가깝게 다 보이는데?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 지금 바로 앞에 내 발 밑에 이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와, 이거 뭐야? 뭐죠? 전망대 앞에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형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모자상.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엄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와, 여기서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안아주는 이거 진짜 울컥해. 와,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나쁜 마음을 먹겠어. 아,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진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스리랑카? 진짜? 1년 됐어요. 그때 저기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있을 때 저기 돌아갔었어요. 엄마 생각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왜 이리 그리워지는지 모자상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모자상뿐 아니라 영도 바다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면 여기 등대 있잖아요. 이 등대 얼마나 된 줄 알아요? 모르는데요. 100년? 너 찾아봤지? 이거 봐. 너 예습했어.
옛날에 1906년도에 목도 등대라고 해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들을 쫙 비춰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예, 바다다, 장가다, 여기 다 있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 뭔지 알아요? 대충 알지? 뭐요? 그 이모들 저기 그거 잡아가지고 오는 거 말이야. 해녀분들인데 여기 영도가 해녀분들이 계시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를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저 끝에 해녀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길을 따라 쭉 걷다 만난 영도 해녀 문화 전시관. 멋이 있고 바다가 있어 물질한다. 이렇게 영도로 가고 영도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영도 해녀의 역사를 만나봤다면 또 해녀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에서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사바리. 예. 아이고. 되게 당당하게 잡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벌벌 떨면서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와, 문어도 얼마나 크던지. 물 안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잡아요? 아, 잡는 거기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잡았다.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거 해봤어요? 몇 년 동안? 우리 18살부터. 18살부터? 58년. 아직 저기 그러면 저기 힘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 헤매고 들어가는데 바다에. 바다에 들어간다고요? 안 힘드세요? 와, 힘 안 들어. 되지. 계속 바다 일을 하시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배운 도덕이라서. 돈이 돼요? 돈 되지. 돈 안 되면 뭐 하러 와. 그래도 용돈도 벌어서 손자도 주고. 이 손으로 물질하시며 일남 사녀를 키워내셨대요. 그리고 박사하겠다고 와가지고 저 광주에서 과학기술원에 회장으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저기 83년, 3살 때 저기 일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 해녀들은 있어. 여기 87만 할머니 있어. 와. 한평생 해녀 어머님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바다. 물질을 하실 때면 이 넓은 바다에 숨빗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숨빗소리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준 고마운 소리이자 어두운 바닷속을 헤치고 올라온 생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캐낸 싱싱한 전복과 낙지로 맛있게 해물라면도 끓여주시는데요. 끓여주기가 무섭게 바로 흡입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맛있네요. 칼칼한 해물 라면부터 성게알을 얹은 김밥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너무 맛있어. 은하게 짙게 남는 그 성게 향, 바다 향이 있어. 특히나 여기 앞에서 먹으니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리면 저기 바닥 맛이 나오거든. 여기가 김밥 맛있는 거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출발해 봅니다. 후식은 또 커피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카페가 아니라요. 특별한 카페라고 하는데요. 커피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박물관처럼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카페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 제일 먼저 커피라는 게 땅에 닿은 곳이 부산이에요. 현재 지금도 95%의 커피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1946년 신문에 보면 부산항을 통해서 브라질 커피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커피 도시 부산에서 먹는 커피 한 잔의 맛은 어떨까요? 정성 듬뿍 얹은 각자의 취향이 담긴 커피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이 어때? 대박. 이런 잔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쓴 거 알죠? 지금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맨투맨 서비스 얘기하니까 안에 사탕을 넣어놔가지고 되게 달달해요. 당이 너무 땡겼거든요. 맛있어. 향이 좋아요. 맛도 있지만 향으로 먹는 것도 있잖아. 자,
이렇게 여행이 오늘도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것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생각도 하고 걷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좀 차분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83살인데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런 거 잡는다. 신기하고 기억 남는 게. 어머니 오래오래 살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세요. 그게 좋은 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놀러와 부산이야. 제주에 들녘을 수놓은 이 황금빛 정체는 바로 밀입니다. 사라졌던 국산 제주 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제주 밀 스토리, 지금 만나보시죠. 제주의 서쪽 누런 황금 물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패인 밀 이삭. 지난해 제주에 조성된 국산 밀 단지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도 예전부터 밀 재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밀 재배 농가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 국산 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조성 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헥타르 규모의 모두 2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든든하기만 합니다. 밀은 우리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곡식인데요. 하지만 자급률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작년 콩 끝나서 했으니까 11월 18일 날, 11월 18일 날 이 밭에 파종을 했죠. 이곳에 파종한 밀은 로열티가 필요 없는 순수 국산 밀인데요. 파종한 지 6개월 만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농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죠? 원래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밀이 수확기에 비가 적게 와줬고 화산 토질이라 물 빠짐이 좋아서 배수가 좋다 보니 병충해가 없고 평년 대비 40kg 기준 35가마, 40가마 나왔는데 지금 70가마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수확하는 마음도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아들인 승준 씨도 함께 하는데요. 밀로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국산 밀은 농촌과 청년들 모두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작업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준비해서 오픈할 예정인데 이제 수확한 걸로 이제 7월부터는 아마 제가 재배한 밀로 만든 빵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또 다른 건강한 먹거리의 탄생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앞으로 제주밀은 제주도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찌감치 제주 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제주 밀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창원 대표입니다. 10년째 꾸준히 밀 농사를 짓고 있죠. 올해는 일찌감치 수확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로컬 푸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제주 밀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제주에서 나는 식자재, 제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내자라는 취지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름보다는 직접적인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는 제주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제주밀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군요. 창원시의 밭에서 해마다 10여 톤 정도의 밀이 나오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 거의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냉장 보관했다가 주문 오면 바로바로 이제 갈아서 하고 있어요. 제주밀을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통밀을 제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이렇게 가공까지 하면요. 아주 경쟁력이 높아요. 저장됐던 밀을요. 이 기계가 풍고라는 기계거든요. 바람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1단계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요. 이 밀알보다 작은 그 잡초 씨앗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채로 다 이렇게 이걸 채를 쳐서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계가 나와서 채 대신에 이제 요 기계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로 탄생하기까지 꽤 수고로운 공정을 거치네요. 이게 석발기라는 기계예요. 파쇄하기 전 마지막 공정인데요. 그 밀알보다 작은 또 근데 밀알보다 너무 큰 이물질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밀가루 만드는 4가지 공정에서 마지막 단계는요 재분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 기계로 이제 밀가루를 갈아서 이제 통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죠? 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게 통밀 맞네요. 순도 100% 제주 밀입니다. 이 껍질은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영양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 때문에 도정해서 깎아 버려요. 통밀가루는 건강에 우수한 껍질을 같이 함께 갈아서 먹기 때문에 몸에 섭취하는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저장고에 보관된 양만으로도 1년 동안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이커리가 또 제주도는 베이커리 카페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제빵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 밀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나눠 쓰고 있습니다. 제주 밀 회원들과 함께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데요. 재욱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폴푸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빵을 만드는 일이 직업이고 밀부터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밀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빵의 재료로서 제주 밀 어떤가요?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기술자의 숙련된 손놀림이나 반죽의 상태를 잘 보지 못하면 쓴맛이나 신맛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발효가 일반 빵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븐에서도 잘 구워야 풍밀의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발효부터 굽기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는 제주 밀. 그만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인지 건강과 미용을 생각하는 분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고 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원재료가 확실하고 특히 제주 통밀이라는 장점 때문에 믿고 안심할 수 있어서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많이 드셔주시고 계십니다. 我是台湾来的，台湾台北来的，在济州全家面包很好吃，我们全家都喜欢，因为它吃了我们的胃非常的舒服，不会有消化不良或是胃食道逆流的反应，我们全家都喜欢，好吃哦。 신선하고 건강한 제주 밀의 가치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국산 밀, 제주 밀, K밀이 오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도 너끈히 이기고 제주의 가치도 높이는 제주 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숙성 한우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창재입니다. 먹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재료도 알고 조금 더 알다 보니까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재료 알고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 드실 때 약간의 방법이나 이렇게 드시면 맛있다. 취향들이 다 다르지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집들 거의 상이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특이점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로 한번 드셔보시라 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갈매기집이 고기 특징이 뭐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근막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 근막이 좋고 나쁘고 따지기 전에 이게 갈매기살 부위가 내장하고 붙어 있는 부위라, 그래서 이제 이 근막이 이런 데 잡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거해서 쓰는 게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고, 근막을 제거해서 쓰면 드실 때 식감도 훨씬 좋고 그다음에 잡냄새도 좀 덜 나는 편입니다. 그 대신 이제 업장 입장에서는 로스가 많이 나죠. 살도 많이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 이제 특징이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쓰시는 이 소금 소스들이죠. 요 지금 황태 소스는 황태 소금이라고 부르죠. 황태채 말린 걸 아마서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만드실 겁니다. 쓰는 집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서울 쪽에 가면. 그래서 울산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하신다고 봐야죠. 이 집에서. 사장님 소스는 어떤 소스 쓰시죠? 이거는 이제 비장탄. 비장탄. 예. 숯도 뭐 종류가 있어요? 예. 이 비장탄이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화력도 좋고 오래 가요. 그리고 저는 구울 때 이 세로별로 굽는 걸 좋아합니다. 세로? 예. 왜요? 가로보다는 세로가 왠지 더 맛있어 보여요. 좀 겉만 좀 지금보다 좀 더 바짝 굽습니다. 우리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이렇게 노릇노릇해야 되는 게 완전 노릇노릇 될 때까지 이래 들어주는 이유는 좀 붓지 말라고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 하셔서 요거보다 좀 더 나오게 구우시면 훨씬 맛있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앙도 불판을 쓰면 확실히 숯향이 많이 배어요. 고기 닿는 면적이 숯하고 가장 가까워서 많아지니까 그냥 우리 쓰는 불판보다는 숯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다 굽힌 겁니까? 예, 지금 보시면 요건 조금 더 구워야 됩니다, 두꺼운 부위들은. 핑크빛이 아니라 아직까지 핏물색이 많이 나오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고기색 핑크빛이 나면 이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거 좀 듬뿍 찍으셔도 되거든요. 역시 초벌해 주시니까 훨씬 육즙 가둬서 먹기는 편해요.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 황태 소금의 감칠맛이 확실히 올라오네요. 예. 그다음 와사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와사비는 그냥 먹으면 매운데 고기김하고 만나면 확실히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단맛만 올라오고. 그래서 좀 더 기린 부위를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올려 드셔도 돼요. 여기는 생강을 절인 거라서 생강 특유의 향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또 레몬에 같이 절이셔서 그냥 먹기 훨씬 편해요. 생각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고. Ladies and gentlemen, this song is from 이 집 양념은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그래 간장에 마늘 베이스인데 좀 옅게 하고 그러고 먹기 전에 바로 묻혀준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간이 많이 안 배니까 고기 먹을 때도 훨씬 좋아요. 고기가 상기를 쫓기는 그런 내 입맛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를 막을 순 없어 내 입으로 들어와 초코 시럽처럼 달콤한 너는 아찔해 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려 어서 나에게로 와 우리 구이처럼 담백한 너를 가지는 너를 한 입에 꿀꺽 먹어요 나와 함께 먹어요 열철수 everybody 박수 나와 함께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양념은 밥하고만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간장의 감칠맛하고 마늘의 매운맛이 가장 풍미가 잘 올라오거든요. 오돌갈비 나왔습니다. 오돌갈비 보통 포장마차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고기로 나온 건 처음 보는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포장마차 보면 빨간색으로 해서 네. 많이 나오잖아요. 오돌뼈 구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장 베이스로 해서 양념을 하는데 오돌뼈를 이제 뼈가 없고 잘게 그냥 다져서 편하게 그냥 드시면 돼요. 식감이 그냥 오돌오돌한 거고요. 양념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이거는 좀 오돌오돌거리는 그런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식감으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오독오독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칼집을 다 넣어놔서 식감 먹기도 좋고 그다음에 너무 크지 않아서 더 편합니다. 칼집 넣는 게 가장 많이 수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드시기에는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다른 오돌뼈, 붙어있는 오돌뼈보다. 그래서 그냥 드시기도 좋고 술안주도 드시기 좋으니까 굳이 많이 안 시켜도 되니까 1인분, 2인분 이렇게 조금씩 시켜 드셔도 돼요, 이거. 또 여기서 시그니처인 왕껍데기인데 손님들이 그냥 족발 껍데기로 부른기라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약간 살도 같이 붙어 있어서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 그냥 껍데기보다. 예, 한번 구워볼게요. 약간 타듯이 굽는 게 훨씬 맛있어요, 껍데기 쪽. 아무래도 좀 안 구워지면 미끄덩거리죠, 입안에서. 예, 식감이 별로 안 좋아져요. 이 껍데기의 느끼함을 고추장에 좀 잡아주고 고소함을 콩가루가 더해줘서
확실히 맛은 좋은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맛있어요. 3일 동안 굶었어.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아. 집을 찾아올 만한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는 갈매기살 장만과 초를 해주는 이유입니다. 드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먹을 때도 훨씬 짧은 시간에 육즙을 가둬두고 드실 수 있어서 다른 갈매기집 살보다는 부드럽게 육즙 있게 드시긴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이나 다른 메뉴 부분들은 취향이 있으니까 원하면 드셔도 되는데 그 생갈매기의 맛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스들 반찬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스도 중요하고 보거든요. 그럴 때 황태 소금이나 양념 와사비 그다음에 구운 소금 이 세 종류만으로도 이 집은 한번 와볼 만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